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디딤 영상 23번째 23-1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잘라서 나머지 내용과 그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정치 참여의 유형을 보면은 정치 참여의 유형은 개별적 정치 참여가 있고 집단적 정치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나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런 어떤 집단 단체에 가입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집단적 정치 참여는 이런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가입한다는 거. 그에 비해서 개별적 정치 참여는 선거, 대표적인 게 선거,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니면은 언론기관에 독자 투고하는 거, 뭐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거, 뭐 이거 SNS에 정치적 의견을 게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개별적 정치 참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체들을 좀 잘 비교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당은 목표가 뭘까요? 정당의 목표는 어떤 그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자, 목표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권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어떤 가장 큰 정치 권력은 바로 대통령을 배출시키는 거죠. 대통령을 배출시키는 거고, 아니면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단체장을 배출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의사회라는 이익집단은 의사들의 어떤 특수한 이익, 의사들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그런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있는 집단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공익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녹색연합이라는 환경 시민단체는 환경을 우리가 쾌적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거. 그런 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관심 영역을 보면은 정당과 시민단체는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쟁점이 다 관심 영역이라고 보면은, 이익집단은 몇 개의 쟁점이나 그 이익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수한 어떤 이익이 있겠죠. 그런 그것과 관련된 몇 개의 쟁점이나 특수한 문제가 바로 관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보면은 정당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보면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정책 결정 기구는 아닙니다.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투입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 했었죠. 어, 그리고 비공식적 참여자라는 점, 이런 점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화 시대의 정치 참여와 관련돼서 전자민주주의란 말이 있네요. 시민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어, 그래서 전자민주주의의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를 보면은 지역별 또는 계층 간의 이런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리고 정보통신기기의 기술적 결함과 불안정성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전자민주주의 영향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것은 각층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정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어떤 직접 민주주의에 좀 더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치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과정의 단계와 의미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했는데, 투입과 관련된 게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디귿이 되고, 그다음에 산출, 그렇죠. 니은이 되겠죠. 그다음에 환류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 자, 학습지 70쪽. 학습지 70쪽의 내용을 먼저 풀어보고 어, 선생님 영상을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될까요? 4번에 정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환류는 다시 시민의 새로운, 그쵸, 바로 투입, 재투입이라고 그러죠. 이게 환류 과정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그쵸, 국가기구가 정치 과정을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이익집단이라든지 어떤 그 시민 개개인,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정치 참여 유형 중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구성원이 되어 참여하는 것은, 자, 이거는 집단적 정치 참여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오늘날의 정치 과정, 과거에 비해 국가기구의 비중이 증가했다. 국가기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과거의 얘기죠. 그러니까 틀렸고, 니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정책 아젠다라고 하죠. 의제.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죠.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설정하는 과정. 이거는 주로 국가기관이 주도했는데, 어, 자, 여기서는 정답이 바로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음 환류의 과정, 선거나 여론 형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선거라든지 여론 형성은 바로 환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환류의 과정이고, 자, 요것도 오늘날의 정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아니면 언론, 이런 어, 그 국가기관이 아닌 비공식적 그 정책 결정 기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리을을 수행하는 정치의 주체는, 정책 집행 과정은, 이거는 국가기관이 하는 거죠. 시민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은 투입 과정에서 어떤 요구와 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디귿과 니을, 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 이거는 국가기관이 하는 거죠.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바로 이런 산출 과정이 아니라 투입 과정이 더 중요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2번 문제. 자, 이거 역시 아까 보았던 그림이죠.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인데, 기억은 상향식 의사결정에서 중요시 된다. 자, 기억이 바로 투입이 되고, 디귿이 이게 산출이 되겠죠. 미음은 환류가 되고, 그래서 기억은 상향식 의사결정에서,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상향식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거죠. 상향식이라는 거는 아래부터 위로 가는 거니까 민주주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투입 과정이 중요하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 리을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당이 포함된다. 니은 리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정책 결정 기구에는 정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오히려 정치 주체로서 투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 기억보다 디귿이 활발해야 시민 참여가 활성화된다 했는데, 어, 자, 산출이 활발한 것은 권위주의 정부라고 그랬죠.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투입이 활성화되었고, 그것은 바로 시민 참여, 시민 참여의 과정이 활성화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미음이 기억에 잘 반영될수록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잘못 답변한 학생이 있습니다. 잘못 답변한 학생. 정치 참여 가지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대의민주주의,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준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겠죠. 소수 대표에 의한 통치를 활성화시켜.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시민들 민의를 반영한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자, 국민의 지지와 요구를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90번 문제 정치 참여 방법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 자, 시위하고 이런 거 직접 참여하는 거죠. 자, 걸림돌이 된다고 했는데 자, 민주주의에서 집회하고 시위의 자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나는 국민의 권리이자 가장 보편적인 참여 방식이다. 자,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불법적 정치참여다. 둘 다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정당한 신고를 한 상태에서의 집회는 당연히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둘 다 적극적 방식, 가에 비해 나는 가에 비해 적극적 방식에 참여에 해당된다 했는데 선거가 더 적극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가는 투입, 나는 환류 단계에서의 정치 참여다 했는데 자, 여기 가는 투입이고 난또 역시 재투입, 환류 단계라는 것이 평가하고 재투입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은 어, 틀렸네요. 틀렸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했고 이상 23-1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